예, 안녕하세요. 이번 직원 교육을 담당하게 된 전자파 기술원 이동통신기술지원센터 김동욱 센터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음 5G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신간계로 저음으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음 5G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에 따른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이후 기술과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음 5G를 활용하는 서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음 5G입니다. 이음 5G는 5G 이동통신 5G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5G에서 기술적 특징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실제로 연결되는 초저지연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IoT에서도 이음 5G 적용을 고려해서 초고속, 매시브 IoT에 대한 초연결, 미션 크리티컬 IoT에 대한 초저지연 서비스 센서들을 통신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5G망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음 5G는 상용망이 5G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용망 주파수 같은 경우는 전국망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음 5G는 특정 지역에서 5G망과 동일한 어떤 기술적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그 서비스 수요 장소에 따른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에서 요구하는 eMBB라는 초고속 그리고 URLLC 같은 초저지연 그리고 MNTC 관련된 초연결성의 특징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5G 특화망에 대해서 용어들도 국가별로 좀 차별화돼서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Private 5G로 부르고 일본은 Local 5G, 독일은 캠퍼스 5G, 3GPP 표준에 의해서는 Non-Public Network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런 5G 특화망을 이음 5G라고 칭해서 국내 어떤 브랜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음 5G는 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 정밀 수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경기장에서 AR, VR을 어떤 대용량 실시간 스트리밍이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적합하게 B2B나 B2C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음 5G와 상용망에서 쓰는 5G의 좀 차별화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전국망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은 전국망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특화망 이음 5G 같은 경우는 한정된 구역, 토지나 건물 구역에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통신망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동통신 상용망 관련돼서는 대규모 투자가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운영 주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된다면 특화망 사업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비통신사, 수요기업이든 SI 업체 등 자가망 형태로 구축을 원하는 기업,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음 5G 이용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음 5G도 5G 주파수와 동일하게 5G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파수 밴드, 채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구역을 나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섭을 최소화해서 상용망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용 유형을 보면 운영 주체나 주파수 공급 방식에 따라서 타입 1, 2, 3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1, 2, 3로 나눠지지만은 주파수를 지정받느냐
할당받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자신의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화망 5G 주파수를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관할 지역의 전파관리소에 신청을 해서 무선국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와 3은 약간의 서비스 주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와 동일한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사업자는 그 특화망 주파수를 제3자 수요처에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이음5G 주파수 공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5G 주파수는 4.7GHz과 28GHz을 특화망 용도로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5GHz의 상용망 주파수 대역은 별도의 4.7GHz 대역, 그리고 28GHz 대역의 4.7GHz 대역 같은 경우는 100MHz 대역을, 28GHz 대역은 600MHz 대역폭을 할당하고 거기에 따른 가계정보 통부가 주파수를 신청 접수를 받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파수들은 상용망에서의 간섭과 그리고 특화망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혼간섭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별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화망에 관련돼서는 국가별로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FR1이라고 해서 서브6 주파수 대역과 FR2 밀리미터 대역의 주파수를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에 따라서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음5G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월 과기부뿐만 아니라 부처 관계자들의 합동으로 5G 특화망 정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비통신 사업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고, 또 강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한 28GHz 주파수까지도 600M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등 주파수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화망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업무망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으로 공공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6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4.7GHz 대역의 100MHz, 그 28GHz 대역의 600MHz 대역을 공급하기로 결정 내렸고, 그에 따른 주파수 비용은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싸게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감안하였고, 그에 대한 할당 절차도 간소화 심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에 KC에서는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센터를 세종시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공급 방안에 대한 주파수를 본격적으로 가기정통부 고시를 통해서 주파수 할당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화망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런 특화망 주파수는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에서 11월에는 이음5G 규정을 이제 마련하였으며,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외국인 지분 49% 이하의 경우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러한 주파수 분배표에도 이온5G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도 심사 기간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나갔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이에 따른 5G 특화망 기간 통신 사업자 1호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첫 국내에 이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어떤 특화망 실증 사업도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정부 사업 실증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5G 융합 서비스 컨소시엄 11개를 2021년도에 선정을 해서 공공 분야, 민간 분야에 대한 어떤 특화망에 대한 활성화 정부의 지원을 노력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 의료 쪽,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간 부문에서도 제조와 의료 쪽, 문화, 교육과 같이 실질적으로 5G의 어떤 산업의 니즈를 반영해서 수요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적용 산업을 선정하였고, 이런 부분을 11개의 컨소시엄으로 시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5G 추가로 5G 융합 서비스 컨소시엄을 계속 이어지는 2개 사업 외에 신규로 4개에 대한 신청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이에 따른 이온 5G 얼라이언스를 11개 컨소시엄 수요 공급 그리고 특화망 사업자 42개사가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온 5G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온5 주파수 이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온5 주파수는 주파수를 지정받는 방식과 할당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할당받는 방식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신청을 할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고, 지정 방식은 자가망으로 설치자들이 주파수를 지정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들은 주파수 할당하기 위해서는 할당 공고에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를 거쳐 통지서를 교부받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주파수 지정 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관할 지역의 전파관리소와 협의를 통해서 무선국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허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온5 지원 절차 타입 1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온5G도 무선국이기 때문에 무선국 설치되는 어떤 지역 전파관리소와 무선국 허가 신청을 통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5 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통신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 주파수의 이용 기간 그리고 할당 비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할당은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면 재신청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할당 비용은 기존 통신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경매 조건의 어떤 비용보다는 워낙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4.7기가대역을 쓰더라도 한 200~300만 원, 1,000만 원 이내로 이용 주파수를 특화망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온5 주파수 할당 지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최근 22년 12월에 제출 서류도 기존에 계속 절차를 간소화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간소화했으며 심사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0.5 기간으로 대폭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보통 주파수를 신청할 경우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런 절차들도 면제로 특화망 주파수에 한해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5G도 무선국이기 때문에 그 기간 통신 사업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선국과 동일한 무선국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종사자 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온 5G 기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5G 기술적인 특징은 항상 유선망,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5G 상용망 이런 통신 기술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온 5G만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용망의 어떤 뛰어난 성능적인 부분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온 5G만의 어떤 폐쇄망이기 때문에 보안의 어떤 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화망의 사설망으로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어떤 서비스 수요 네트워크 용도에 맞춰서 자유롭게 업링크를 올리거나 다운링크를 내려서 그 서비스 용도에 맞춰서 좀 플렉시블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이온 5G에서는 상용망에서는 28기가를 철수했지만은 아직 28기가 대역에서는 특화망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온 5G의 28기가 대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밀리미터바 대역 같은 경우는 초고속 저지연에 대한 전성적인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이통 3사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 손실이나 회전의 어떤 특징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국망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국망으로 구축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서 특화망에서 어떤 B2B 핫스팟 지역에서 28기가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 있을 수 있는 전파통신 분야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특화망이라는 사설망 어떤 특징을 글로벌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23년 6월에 4G나 5G에 대한 어떤 자가망 구축 어떤 빈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G에 대한 비중도 44%나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통계적으로 이동통신 어떤 자가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산업적인 어떤 니즈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와 동일하게 이온 5G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은 규모로 보면 특히 SA 어떤 스탠드얼론 5G 언론으로 쓰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하이웨이 장비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유럽 중심으로 에릭슨, 노키아 장비도 그에 따라서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시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화망 장비는 이런 메이저급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외에도 중소, 중견 장비 업체들도 이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화망 주요국에 대한 특화망 공급 현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특화망 관련돼서는 미국, 동일, 영국, 일본 이 주요국 중심으로 서비스나 밀리미터 대역에 대한 수요 기업 중심으로 공급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위하는 상용망과는 차별하게 한국
한국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금지하는 것처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 어떤 참여 제한이나 전국망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정책적으로 비통신 사업자가 수요기업 중심으로 특화망 사업을 보급 확산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5G 도입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해외에서도 제조 분야, 어떤 교통, 그리고 강업 이런 공공 유틸리티 쪽에 많은 활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이온5 주파수는 어떻게 할당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특화망 사업자 1호 네이버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LG CNS부터 한 16개의 기업이 특화망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자사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혹은 수요처에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온5 주파수 지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가망으로 공공이든 민간 산업체에서 주파수를 지정받아서 자기네 어떤 업무 아니면 산업 이런 기술을 5G 특화망 기술을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온5G 장비 어떤 전후방 생태계 현황입니다. 장비로는 뭐 기지국 중계기, 그 어세스 장비 그리고 관련된 디바이스 모듈 단말입니다. 이온5G 관련된 그러면 국내 KC 전파 인증 현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메이저급 기지국 장비 관련된 노키아, 삼성, 에릭슨을 필두로 해서 그런 전파 인증을 보고받았고요. 이에 따라 중소중견 업체들도 이런 기지국이나 중계기들 이런 장비들을 적합 인증을 받아온 어떤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AM 솔루션즈나 우리넷, 큐컴 와이어리스 마크링크 같은 디바이스도 일부 적합 인증을 통해서 특화망 서비스 공급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전파 인증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상용망 같은 경우는 5G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 기기로 전파 인증을 받는 반면에 특화망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이런 제한 조건을 두고 특화망 적합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온5G 활용 사례입니다. 이온5G 기반 융합 서비스 도입 방향을 보면 수요처 서비스에서 산업별로 제조,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의료, 엔터테인먼트, 물류, 이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온5G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5G에 대한 장점인 이동성, 그리고 eMBB에 대한 초고속, URLLC에 같은 초저지연성, EMTC가 관련된 초연결성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또한 사설망이라는 어떤 큰 자가망 특징으로 수요처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폐쇄망이라는 보안성과 그리고 상용망과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 산업에 있어 융합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니즈들을 잘 적합한 통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요처에서 카메라나 센서 그리고 서비스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같은 빅데이터 어떤 요구되는 어떤 트래픽이 요구되는 할당될 수 있는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5G 특화망 어떤 서비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5G 제조 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클레인이라는 중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장비 같은 경우는 고도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자가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연적인 요소들이 간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원격지에서 5 특화망을 설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상 카메라 그리고 원격 조절이라는 실시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특성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서 특화망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벌초 현장 관련돼서도 산림이 우거지고 위험한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장비를 가지고 원격 제어를 굳이 현장까지 안 가더라도 인근 지역에 어떤 컨테이너 원격 제어 어떤 사무소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원격으로 이런 벌초 장비를 조절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어떤 시설은 IoT 센서나 아니면 카메라, 어떤 고용량 트래픽이 요구되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많이 탑재가 되는데요. 또 작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특화망과 어떤 디바이스가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감시하고 진단하는 어떤 이제 요 서비스들을 요구합니다. 이때 산업 현장에서 기존에 이제 와이파이에서 썼었던 어떤 보안에 취약한 점과 이런 끊김 현상들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셀룰러에 대한 어떤 니즈들을 반영해서 특화망을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 농업 종사들이 고령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부족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G에 대한 어떤 그 니즈들을 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원격지에서 농업 기술에 활용할 수 있게끔 무인 어떤 트랙터를 자율주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로봇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힘든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관련된 어떤 기술로서 특화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분야도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료진과 어떤 환자 간의 어떤 수술이나 아니면 정밀 어떤 고도의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용량 의료 영상 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MR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원격 진료나 아니면 원격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진료진과 어떤 영상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협진을 할 때 특화망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안전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행사장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장에는 밀집 지역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요구됩니다. 혹은 그런 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변에 인접한 주민들의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특화망을 백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을 알리거나 아니면 안전사고를 대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감 문화도 어떤 라이브 공연을 즉흥적으로 중계를 해야 될 경우 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링 작업부터 카메라에 연결되는 다수의 어떤 연결 유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특화망을 도입함으로써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끔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 현장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어떤 작업자의 어떤
원격 제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를 살펴봤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와 견줄 수 있는 융합 서비스 실증을 공공, 민간 분야에서 많이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제 공공 분야에 대한 이용 5G 실증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나온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이용 5G 융합 서비스 실증 사례입니다. 의료, 제조, 그리고 물류, 수송, 그리고 교육, 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민간 산업에서도 많은 이제 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유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용 5G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5G 활성화를 하기 위한 보급 확산을 위해서 R&D, 주파수, 서비스, 산업 육성, 생태계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5G는 6G로 이어지는 어떤 중요한 기술로서 그 6G 도래할 때까지 그 부분을 5G 특화망으로 다양한 보급 확산 전략을 갖춤으로써 6G로 이어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서비스 모델 발굴적인 부분을 특화망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6G는 아직 연구 단계지만은 기술적으로 6G로 이어지는 어떤 실용화 단계인 이음 5G는 에 대해서 산업체들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보면 삼성, LG, 현대와 같은 자사의 어떤 산업 효율화를 위해서 자사 공장 내에 특화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방 부분은 정부 부처 측면에서는 국방부 관련돼서는 특화망에 대한 어떤 ICT 부분에 적극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그런 ISP 전략 수립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5G는 국방, 제조, 물류, 의료뿐만 아니라 B2B 산업 현장에서 와이파이의 어떤 보안적인 취약점 그리고 이제 다수의 어떤 가입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단점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산업에서의 어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특화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용망에서의 5G 같은 경우는 다운링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특화망 같은 경우는 보안성도 뛰어나고 대부분 이제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업링크 중심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망이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분야의 이음 5G는 이런 전파통신 정부 정책과 또 부합되고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기술 어떤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국가 어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전파통신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6G로 이어지는 어떤 기술로서 특화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더 개선사항이나 제한사항으로 살펴보면 21년도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통신 장비들이 많은 고가입니다. 21년도 당시에 코어부터 기지국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LG, 노키아, 에릭슨, 삼성 장비 중심으로 현재 추세는 5억 이내로 장비가들이 많이 내려졌다는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중소중견들도 특화망 장비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서 1억 미만도 이런 장비 시장들이 좀 활성화했던 부분은 특화망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이제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단말들도 부족한 부분도 이런 제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휴대폰을 제외한 뭐 터블릿, PDA, 뭐 모뎀, 라우터, 동굴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나마 이제 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런 디바이스 생태계 공급도 좀 더 다양해지면서 원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디바이스들이 공급되는 어떤 시장으로 좀 발전될 수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강대역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전파 인증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이제 상용망과의 어떤 간섭, 그 특화망 간의 어떤 간섭 이런 부분은 구축하는 수요처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요구되고 특화망 어떤 자가 운영을 하기 위한 검증 인증도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특화망에 대한 산업체의 어떤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국정과제 어떤 5G, 6G로 이루어지는 특화망을 포함한 어떤 지원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도 어떤 가상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온 5G 융합 테스트 어떤 검증 환경을 좀 더 수요자가 요구하는 어떤 환경으로 좀 확대를 해서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어떤 서비스보다 특화한 사업자들이 어떤 대부분 이제 비통신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나 서비스 품질 검증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아직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품질 검증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가상센터뿐만 아니라 뭐 전파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지원 사업하는 부서들도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이온 5G를 좀 더 보급 확산하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온 5G에 관련된 어떤 기관으로 살펴보면 KCA 같은 경우는 이용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전파 환경에 대한 이행 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나이파이 같은 경우는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어떤 공공 특화망이나 어떤 시험망 4대 거점을 통해 시험망을 지원하고 또 길이라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시험망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G 포럼도 이온 5G 분과가 있어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가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융합 제품 테스트 등 어떤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역량을 협업해서 이온 5G 정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온 5G를 도입을 희망하는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온 5G 도입에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서비스 어떤 제품 품질 평가 어떤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이제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목소리가 쉬어서 좀 듣기 좀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온 5G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국내의 어떤 동향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전파통신 분야에 대한 어떤 협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온 5G에 대한 좀 관심을 더 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뭐 저를 통해서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